한동훈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는 최근에 벌어진 사태죠. 루나 테라 코인 사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 암호화폐 업체인 테라폼랩스가 일으킨 이 사건의 피해자 무려 28만 명에 달합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코인에 투자를 하면 20%의 엄청난 수익과 함께 루나 코인으로 되돌려준다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투자자들 무려 28만 명이 된다는 거죠. 시총이 50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때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라와 루나 코인의 시세가 폭락하면서 깡통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50조 원의 돈이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2019년에 발생했던 라임 사태도 또다시 사실상 재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인사들이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흐지부지 됐다는 논란도 있었죠. 옵티머스 사태 또 수사 대상에 사실상 포함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눈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때 피해자들한테는 2천억 피해를 입히고 정말 금융사라고 볼 수 없는 사기 집단 같은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자,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살펴보면 절반은 전직, 절반은 현직 야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수단에 합류할 검사들에게는 직접 수사 권한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 사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 다 수사를 해야죠. 뭐든지. 네. 뭐 거기에는 이제 성역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도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죠. 그건 뭐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건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한마디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이제 총장 되실 분도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계 개편을 위한 수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인사나 사람들이 연루가 된 게 명확하게 증명이 되면 그건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다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혹시나 제가 이제 정치적 우려를 하는 것은 네. 이게 어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되도록 야당이죠. 야당 의원들을 타겟으로 한 수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혹시나 여당의 인사도 연루된 분이 있다면 함께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이건 정계 개편을 위한 뭐랄까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또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하는 내용 말고도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강한 그렇죠.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 대변인은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음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요. 검사들 다 바꾸고 이건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은 그전에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격하면서 왜 그렇게 정권하고 가까운 사람만 요직에 앉히냐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왜 윤석열 총장 가까운 분들을 다 한쪽으로 몰아내냐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이번에 약간 좀 탕평을 했으면 그런 분들 좀 남겨놓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또 비판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또 다음 정권은 그전에 잘못된 정치 검찰을 정상화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좀 그전에 뭐 친문 진영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 중에 일 잘하는 분들 좀 선택해서 주요 직책에 앉힐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에 친한 분들을 뭐 서로 등용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 인사를 통해서 주요 요직에 갔던 분들은 제대로 합리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정파성에 치우친 수사를 했다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가 이끄는 어떤 검찰
그런 수사 방향이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간다면 그것 또한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또 한마디를 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이제 그 당시에 총장이 지금 대통령이신데 지금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장모 관련된 부분이나 부인 관련된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네네. 직접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수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그 다음에 지금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일단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두고 막무가내식 임명 강행이라고 비판을 했던 박주민 의원. 앞에 저희가 언급을 했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두고도 정치적인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이제 취임사에서 말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됐지 않습니까? 검찰은 증권이나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 팀을 부활시켜서 이제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사건들을 좀 정치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측면도 좀 있긴 있고요. 자,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분명히 의혹이 있다면 여든 야든 궁금하거나 이게 안 좋은 것들은 밝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대변인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정권에 이루어져야 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 했으니 이번에 다시 한다. 이렇게는 이해가 됩니다만 박주민 의원이 지금 정치적인 수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정치적인 수사와 의혹이 있는 것을 밝히는 수사는 뭐 어떤 구분이 되는 겁니까? 정치적인 수사가 뭐 어떤 선까지입니까? 박주민 의원이 정치적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좀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재발절인 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것을 정치 수사라고 얘기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관련자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건데 관련자가 민주당 의원이라는 거 하고 정치적으로 퍼진다. 그럼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까 정계 개편 말씀하셨는데 정계 개편을 하는 수단으로까지 확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겠다 이런 의도까지 상정을 하고 하신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합리적이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에서 처리했으면 됐을 수사를 안 했었던 거고 그것을 새 정부 들어서 다시 되돌려서 피해자 구제 차원이라는 그런 목표 하에서라도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것이 이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재출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수사는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수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다 연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야당에서도 여당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곽상도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처벌도 안 되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재판 과정에서 일부에게 돈이 지급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거기에서 정치적 수사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만약 그게 제대로 안 되고 한쪽 부분만 공격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면 네. 그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0억 클럽이나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건 지금이 아니고 전 정권에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지휘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수사를 못하도록 해서 2번이나 직무정지를 하고 그렇게 식물 검찰총장을 만든 게 문재인 정권 아니었어요. 그 말씀만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수사를 못하게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저는 보고요.
대장동 관련해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수사를 했었어요. 계속 해왔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억 금액의 알겠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찰 인사에서요.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 검사와 해당 검사들도 모두 싹 교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